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홍선아입니다. 저희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방송은 지난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10분부터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어요. 다음 학기에 더욱 재밌고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요즘 들어 조금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지만 원래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들 가운데서만 유행하던 브랜드였는데요. 수작업과 희소성, 내구성이라는 세 박자에 업사이클링이라는 친환경 이미지가 더해져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지속 가능한 패션이 대두되고 이 브랜드는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이 되어 업사이클링의 선두주자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독일어로 금요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는 창립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들은 버려진 천막과 자동차 방수포, 자동차 안전벨트, 고무 튜브 등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델이더라도 똑같은 제품이 없는 데다가 재료의 특성상 제품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싼 편이죠. 이 브랜드는 어딜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컨버스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프라이탁인데요. 여러분은 프라이탁을 아시나요? 프라이탁은 1993년 마커스 프라이탁과 그래픽 디자이너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가 설립한 가방 제조 회사인데요. 처음에 이들은 상업적 용도로 가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탁 형제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스위스의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매번 느닷없이 소나기가 내렸고 이로 인해 스케치북 포트폴리오가 적게 되었습니다. 프라이탁 형제는 그럴 때마다 실용적이며 멋스러운 가방을 고안해 가방 속 물건이 젖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발코니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들의 방수 덮개를 보고 가방의 재료로 떠올렸습니다. 가방의 소재는 타폴린이라는 방수천, 자동차의 안전벨트,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 등 재활용 소재에서 얻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 만든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은 방수천 특유의 냄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자재로 만들었다는 설명에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며 구매 주문까지 했다고 하네요. 프라이탁 형제는 여기서 경쟁력을 보았고 1993년 가방 40개를 만들어 패션 소품 매장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400여 개의 매장에서 매년 3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은 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라이탁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작 공정에서 1년에 트럭 천막 200톤, 자전거 7만 5천 개, 차량용 안전벨트가 2만 5천 개가량이 소요됩니다. 방수천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개별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품 희소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탁의 가방을 생산하기 위해선 트럭 덮개의 수집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프라이탁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트럭 덮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수집된 트럭 덮개는 부분별로 해체한 후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역시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가방 모양으로 트럭 덮개를 재단하고 재봉 과정을 거치면 프라이탁의 업사이클링 메신저백이 탄생하게 됩니다. 메신저백의 가격은 보통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은근히 고가의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라이탁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메신저백은 화려한 색감과 기능성,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이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는데요. 프라이탁은 각각의 제품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백으로는 스몰 사이즈인 제이미와 하와이 5O, 서프사이드 6가 있고 가격은 15만 원대부터 25만 원대 사이입니다. 빅사이즈로는 라시와 덱스터, 탑캣 조가 있고 가격은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의 브랜드 프라이탁에 대해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볼게요.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죠. 프라이탁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친환경을 내세웠기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이탁은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브랜드의 USP, 즉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가치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제품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이 콘셉트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기본 철학 위에 패션 브랜드로서의 USP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철학을 브랜드 전반에 적용하며 브랜드의 본질과 연결시켰습니다. 본사 공장은 모두 재생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폐 건축물에서 철근을 가져와 직접 제작했다고도 하는데요. 또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자갈 필터를 통해 정화된 빗물은 지하 1층 수조로 모여 폐 방수천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수천은 반드시 5년이 넘은 방수천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프라이탁 성공의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고 방수천 말고 예쁜 컬러의 새 방수천을 만들어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법한데요. 심지어 이 방법이 비용도 더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탁은 왜 중고 방수천을 사용했을까요? 이 질문에 프라이탁 형제는 그렇게 만든다면 스토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프라이탁을 단순히 방수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 원단인 방수천이 5년간 트럭을 덮고 다닌 역사,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 얻은 두 번째 인생. 이러한 브랜드의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프라이탁 가방은 폐 방수천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라이탁 애호가들은 마음에 드는 패턴의 가방을 찾기 위해 여행 때마다 해당 도시의 프라이탁 매장을 방문한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프라이탁과 컨버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컨버스입니다. 컨버스는 1908년 창립자 마르키스 밀 컨버스에 의해 탄생했으며 미국에서 컨버스 러버 슈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마르키스는 신발에 대해서 아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방한용 고무창 신발을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컨버스의 시작이었죠. 컨버스는 테니스용 신발도 만들면서 1918년까지 매출이 2배까지 올랐습니다. 1917년, 당시 미국에서는 농구가 큰 인기 스포츠였는데요. 컨버스는 세계 최초의 기능성 농구화인 컨버스 올스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올스타를 더욱 올스타답게 만들어준 인물은 바로 농구 선수 척 테일러인데요. 척 테일러가 공식적으로 컨버스 회사에서 합류하게 된 것은 1921년이 되어서의 일입니다. 당시 척 테일러는 농구화에 적합하도록 발목 지지대와 여러 가지 매력을 더한 제품을 요청했고, 컨버스는 이에 응하여 제품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컨버스는 모든 올스타 모델에 척 테일러의 서명이 들어간 고무 패치를 발목에 부착해 컨버스화의 상징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 대위로 농구팀을 지휘하던 척 테일러 덕에 컨버스는 미군의 공식 운동화가 되었으며 1966년에는 팀별 유니폼 색상과 구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컬러로 발매해 오늘날의 다양한 색상의 컨버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컨버스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스타, 잭 퍼셀, 그리고 척 테일러. 먼저 원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천문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늘 별 5개를 만점의 의미로 사용했는데요. 늘 무언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상징이 별 모양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컨버스는 그러한 통속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한 레이티드 원스타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 캠페인은 남들의 평가에서 벗어나 별 하나 그 자체로 빛나는,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세워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 컨버스,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잭 퍼셀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앞코의 스마일토인데요. 이는 잭 퍼셀의 초기부터 있어왔던 상징이며 많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와중에도 저 스마일토만큼은 잭 퍼셀의 상징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스마일토 덕분에 기존의 척 테일러 모델을 질려하거나 꺼리던 층에서도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캔버스 단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30에서 40년대 당시 잭 퍼셀은 단순한 기능성 운동화가 아닌 하나의 트렌드로서 젊은 헐리우드 스타라면 잭 퍼셀 몇 켤레쯤은 당연히 갖고 있을 정도였죠. 빈티지의 대명사가 된 컨버스는 무난한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는데요. 1950년대 이후에는 젊은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굳혀지게 되었으며 2003년에 나이키로 인수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포츠 브랜드 라이선스 판매로 유명한 금강재화 계열사의 의료 브랜드 스프리스에서 라이선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이후 한국 법인 컨버스 코리아가 국내의 독립 브랜드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컨버스는 스포츠 브랜드로 시작한 브랜드지만 현재는 캐주얼 성향을 띠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신발 외에도 액세서리와 의류도 판매하고 있으며 가방, 모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버스는 꼼데 가르송과의 콜라보로 유명하며 이 콜라보 제품은 꾸준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 제품이기도 하죠. 미국의 팝아트 선구자인 앤디 워홀과의 콜라보도 존재하며 아웃도어 브랜드 울리치, 향수로 유명한 남성 의류 브랜드 존 바바토스와의 콜라보도 존재합니다. 라임 프렌즈,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전 세계의 팬들에게 인기를 끈 것으로 유명한데요. 컨버스와의 콜라보에 정점을 찍은 브랜드로는 명품 스트리트 패션, 하이엔드 브랜드로 유명한 오프 화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컨버스의 매력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오프 화이트의 스트리트 감성은 패션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에 리셀가는 5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컨버스는 콜라보레이션 이외에도 한정 판매 및 온라인 단독 판매 등 리미티드 제품을 자주 판매하고 있어 컨버스 마니아를 대거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진아의 블랙 앤 화이트.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프라다부터 샤넬, 루이비통, 생로랑,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나이키, 폴로 랄프 로렌, 카라트, 슈프림 같은 다양한 브랜드까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이 유익한 정보를 드렸다면 좋겠네요.
내가 몰랐던 프라이탑과 컨버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이번 학기 동안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새롭고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마지막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듣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현주, 진행의 저는 홍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